한 주의 화제 판결 사건으로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 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져온 얘기도 역시 코로나. 네, 와, 코로나. 다 요즘 코로나. 예, 서울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요. 이제 경찰이 이제 서울대 백병원에 입원한 그 굉장히 고령이시긴 해요. 70대 어르신 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자기가 거주지가 대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한테 대구가 거주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그런 진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확진을 받고 나서 야 이제 자신이 대구가 거주지다라고 이제 사실을 밝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 환자들을 뭐 20여 명을 지금 수사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뭐 자가격리 입원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20여 명을 현재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병원 환자도 이제 대구에 사는 원래 78세 여성 환자인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날 마포의 딸집으로 온 거예요. 마포의 딸집으로 왔는데 이제 2일 날 그 마포구에 있는 어떤 내과를 갔다가 이제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소화기 증상으로 내과를 갔었는데 거기서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이제 3일 좀 더 큰 병원인 이제 서울 백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근데 입원을 할 때 뭐 대구를 다녀온 사실이 있냐 요즘 이런 거를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동선 파악을 하니까. 근데 뭐 자기는 대구에 간 사실이 없고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입원한 지 5일 만에 그러니까 8일 날 코로나19로 확진 판단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병실 내에 입원을 해 있던 그 다른 환자들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여러 환자들, 의료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감염이 이제 염려가 돼서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 그러니까 병원이 폐쇄 조치까지 이루어졌었죠. 자, 이게 그러면은 법 위반이냐 아니냐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백병원에서는 뭐 고소를 할지 말지 지금 뭐 결정이 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백병원에서는 이제 고소 고발보다는 현재 환자나 다른 환자들의 건강이 유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나 다른 법적 검토를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뭐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어떤 조항을 어기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럴 그러니까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대구가 거주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그 백병원 측에다가 그러니까 병원 측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막 뚜렷하게 이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건 없는데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이제 그 전염병으로 주의 단계 이상의 경우에 그러니까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의료인이 어떤 환자가 감염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제 중앙질병관리본부나 이제 보건당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거짓말을 해서 방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이 규정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거짓 진술 관련해서는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거짓 진술을 하면 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뭐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금지 조항 아니면 또 의료인의 신고나 보고 의무 방해를 한 것에는 해당을 할 수 있지만 그 역학조사는 원칙적으로 병원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정부 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에 의한 거짓 진술 금지는 해당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근데 이 환자가 사실은 서울 백병원에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 여러 병원에 갔는데 제대로 진찰을 못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병원들에서 거부한 거 아니냐,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구라고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그 병원에 가서는 그랬는데 다 거부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왔다는 이런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 병원들이? 의료법에서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예.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진이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의료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코로나건 뭐 대구를 갔다 왔건 간에 진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병원의 자체 폐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병원 측에서는 뭐 대구를 다녀온 사실이 있는 환자를 뭐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료 거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이 그런 병원들을 돌아다니다가 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냥 뭐 좀 개인적으로 아는 간호사분인데 지금 병원 측에서는 전화로 예약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병상이 없다고 아니면 예약이 다 찼다고 좀 돌려라 라는 식으로 아름아름 지금 그렇게 할 정도래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폐쇄되면은 이게 막대한 뭐 인적, 물적 손해가 생겨서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적인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감염병 예방법, 아까 뭐 거짓 진술이나 뭐 의료진의 보고 신고 의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거짓말로써 백병원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고 봐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다른 병원에서 뭐 대구 갔다 왔다 아니면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진료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데 있어 뭐 정당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처벌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경우에 또 이제 뭐 쟁점이 하나가 지금 폐쇄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백병원 같은 데서 이 환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이제 남이 입힌 손해를 내가 대신 갚아주고 예. 원래 그 입힌 원인 유발자에게 그 손해만큼을 다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백병원 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네 병원 측이 손해를 입죠. 왜냐하면은 이분으로 인해서 병원이 폐쇄가 되고 그렇죠. 뭐 병실을 또 분배를 해야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손해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또 이 환자로 인해서 다른 환자들이 만약 피해가 입고 진료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병원 측에서는 뭐 일단 뭐 치료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 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구상권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분이 자신이 환자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밝혀진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사실관계를 보면 뭐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 제보에 따르면 뭐 딸에게 전화를 해서 뭐 지금 뭐 가슴이 아프다라든지 너도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자신의 병상에 대해서 이제 알지는 못했더라도 추정을 했을 가능성이 추정을 있는 했을 거죠. 가능성. 그렇다 보면은 이런 병원 측이나 다른 환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어떤 과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뭐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이 민사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뭐 청구권은 발생을 하는데 이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를 하지 않을지는 그 청구권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병원이겠죠. 병원의 선택에 따른 문제입니다. 예. 자, 뭐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진을 때린 뒤 도망가는 사태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를 확진을 받아서 자가격리가 되던 중에 이제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이송이 된 이분이 이제 전화상으로는 센터 입소를 희망을 했는데 막상 그 센터에 도착하니까 입소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당국에서 A씨를 다시금 이제 다른 병원, 대구의료원 측으로 또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에 또 도착하니까 입원을 하지 않겠다며 의료진들을 뭐 때리고 뭐 욕설을 퍼붓고 굉장히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현장에 이분의 남편이 와서 예. 이제 이분이 평소에 정신질환을 조금 앓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조현병. 네, 예. 약을 먹고 가까스로 진정이 된 후에 이제 입원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일련의 의료진을 폭행하고 뭐 이렇게 난동을 부려서 뭐 병원의 업무라든지 보건당국의 업무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업무 방해 그리고 폭행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등으로 고소를 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는 그 의료진한테 침을 뱉은 그 뭐 여성도 20대 여성도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침을 뱉으면? 침 뱉는 것도 현재 형법상으로는 폭행죄고요. 아 그래요? 네. 침을 뱉어도 이게 폭행죄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폭행죄고 네. 만약에 아프지는 않은데 일단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 힘을 네. 가한 것 침도 이게 네. 뱉어지면서 어떤 힘을 가해지는 거잖아요. 약하지- 유형적인 힘. 미약하지만.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폭행죄로 현재 보고 있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 정도 아니고요. 그래요? 폭행죄가 성립을 합니다. 폭행죄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가격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네. 이거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가격리된 분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거를 좀 법률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가격리 안 하고 밖에 몰래 나갔다 오거나 치킨 먹으러 뭐 맥주 한잔 뭐 호프집 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현재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을 한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3법 통과된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이 법이 이제 4월 5일부터 또 시행이 되는데 이런 자가격리 조치 위반 그리고 입원 조치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이 세졌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제부터 그 4월 5일부터 이제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세네요. 이 정도면은. 그쵸. 요즘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예, 그리고 예. 이번 질병이 전염력이 세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형량이 세졌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절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꼭 좀 준수를 하시길 바라고요. 해외도 이렇게 처벌을 하나요? 지금? 네,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예. 벌금을요,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4천만 원이요? 네, 어. 부과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런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고 6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38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고의로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징역 7년 예. 과실인 경우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또 뭐 러시아, 독일, 미국도 현재 법정형이 좀 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에 처벌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준수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지금 영화계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네. 지금 문화관광부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스크린 상한제에 대해서는 뭐 계속 몇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 스크린 상한제 내용을 담아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입장 발표를 하면서 좀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최근에 그 봉준호법이라고 예. 하는 봉준호법이라고 이제 그 영화 산업 구조 개혁 법제화 준비 모임에서도 예. 영화인 1,325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런 스크린 상한제 그리고 독립예술 영화를 이제 지원을 제도화하고 영화 산업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또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특정 뭐 이렇게 대형 배급사가 배급하는 이런 영화들이 스크린을 싹쓸이 하니까
그쵸. 특정 기간에. 그러니까 작은 영화들, 뭐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하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스크린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의 수를 법적으로 좀 제한을 하자. 예. 다른 영화들도 좀 뭐 관객들이나 아니면은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좀 보여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스크린 상한제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혹시 예. 겨울왕국 2 보셨나요? 예, 아직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보셨어요? 예, 예. 저는 이제 겨울왕국 1도 재밌게 봤고 겨울왕국 2도 이제 재밌게 봤는데, 이 겨울왕국 2 같은 경우가 이제 스크린을 독과점했다. 월트 디즈니사가 독과점을 했다. 라고 해서 한 시민단체에서 이걸 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특정 영화, 뭐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영화들이 이제 우리가 영화관을 가면 그 영화만 상영을 하다 보니까 예. 다른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독립영화라든지 예술영화도 충분히 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영될 그런 영화관을 찾지를 못하거나 영화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화들에 밀려서 영화가 상영이 안 되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상영 제한을 둬서 나머지 영화들도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인기가 많으니까 스크린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크린 상한제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이렇게, 그리고 찬성을 하는 측에서도 이 상한을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고 또 법이 이제 개정안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 최대 50%의 상한을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통과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댓글 하나만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로이님이 조으론 변호사 왜 이렇게 이쁩니까? 이렇게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쁜가요? 이쁜 이유가 뭔가요? 저 오늘 악플 아니죠? 악플 달리는 거 아니죠? 예. 왜 이렇게 이쁜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